이번 시간은 법의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의 목적, 그 존재 형식, 법의 분류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가 다소 조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군사법 공부할 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하는 데에도 필요한 법률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법은 왜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을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람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등에는 절대적인 평등이 있고 상대적인 평등이 있죠. 매매할 때 등가로 한다는 매매에서의 등가 원칙, 선거권 등은 절대적인 평등인 것이고, 그리고 성과급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등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정의 개념은 평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인권 존중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의 한목적성이라는 말은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가치관이나 기준에 의해서 구현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중세에는 신의 섭리에 따라서 국가가 경영되었죠. 근대에 와서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본주의 모순 등에 따라서 사회 공공복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익을 우선하죠. 사익보다는.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와 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죠. 한편 사유재산은 보호하되 필요한 때는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기 때문에 법이 자주 바뀌면 국민이 행동 지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회도 더불어 안정될 수 없겠지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 중에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소시효죠. 그 권리의 실체 관계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 취득해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제도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법 조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고정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 수준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중요시 하는가 하는 것은 시대별로 국가별로 다릅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는 한목적성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의와 인간의 자유와 권리, 정의를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이 세 가지 법의 목적이 충돌할 경우 이에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의의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우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성문법이라 함은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명령, 조약, 조례 이런 것들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이라 함은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법, 예를 들면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불문법은 현재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관습이라 하면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행위가 반복되고 그것이 구성원들 간에 정당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것을 관습이라고 하죠. 이 관습이 판결이나 법률에 의해서 승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이나 사실혼 관계 등은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승인을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민법 1조나 상법 1조를 보면은 민사에 관해서 민법 1조에 우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의 보충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상법 1조에도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으로는 사실혼과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가 법적 규범성을 인정받는 것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선례 구속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리는 사물 자연의 도리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죠. 판결문에는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번호 2015 구합 2697 이라고 할 경우에 2015는 접수 연도입니다. 구합은 표에서 찾아보듯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 1심 사건이라는 부호입니다. 그리고 2697은 접수 번호를 말합니다. 법의 계통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크게 나뉘고 사회주의 법계까지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유럽 제국의 법계로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문법주의이고 사법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이죠. 즉 관습법, 판례법이 중심이 되고 재정법은 특수한 영역에 한정됩니다. 왕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공법적 성격이 강하죠. 소련, 북한 등 사회주의 법계에서는 형식은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공법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사회주의 법계에는 개인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법의 과제로 삼는데 사회주의 법계는 법이 전적으로 정치적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즉 법이 집권계층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 목표라면 법은 무조건 그것에 충종해야 하는 것이 임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의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표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 개념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자연법과 실정법입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입니다. 즉 국가가 만든 법이 아니고 국가의 법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말합니다.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 규범을 말합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해 형성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이 타당성에 방점이 있는 반면에 실정법은 실효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자연법론자와 실정법론자, 즉 법실증주의자 간의 시각차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악법도 법이냐 하는 문제이죠. 소크라테스인가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명언이 있지만은 법 실증주의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법이면 악법도 법이다 라고 보는 반면에 자연법론적 관점에서는 정의 원리에 반하는 법은, 즉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초실정법적인 저항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항권은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한 초실정법적인 헌법 보호 수단인 것이죠. 법실증주의자는 초실정법적인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은 실정법상의 규정 여부를 떠나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행해진 저항의 합헌성 여부는 사후에 법원에서 판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입니다. 로마 시대 및 근세에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었고 19세기에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에 따라서 사법이 확대되었죠. 20세기 이후에는 자본주의 단점이 노출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사회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공익을 보호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을 보호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또는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사법은 국민 간의 평등관계를 규정하고 있죠. 사회법은 자본주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관계, 경제관계, 사회보장관계 법들이 그러한 것이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경제규제에 관한 법 등 경제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사회법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체법과 절차법입니다. 법률 관계의 실체를 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의 내용, 발생, 변경,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요.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은 실정법입니다. 절차법은 실질적인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호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비송사건 절차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국내법과 국제법입니다. 한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 법, 그것이 국내법이죠. 우리 좀 전에 들었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관습법 등은 국내법인 것입니다. 국제법은 국가나 국가 조직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조직하고 개인과의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조직과의 관계, 또 국가와 국가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에는 조약과
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이라고 있는데 국제사법은 국제법과는 다른 국내법의 하나입니다. 즉 국적이나 혼인이나 매매 등이나 섭외적 사법관계에 대하여 자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까를 결정하는 국내법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이 일반법이고 법의 효력이 특별한 범위에만 미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특정한 장소 거기에만 미치는 법들이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특별법이고 같은 일반법이라 할 경우에는 신법이 국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에도 이계 질서가 있는데